시청자 여러분께서 벤츠 자동차 아시죠? 그런데 이 벤츠 자동차 회장이 한국을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삼성의 영빈관으로 불리는 승지원으로 이 분을 초대를 했고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은 총출동을 해서 벤츠 회장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승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삼성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승지원은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거주지였고, 네. 또한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직무실로 쓰인 장소죠. 이 장소를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나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도 여기서 회담을 했었고요. 네, 맞아요. 빈살만 왕세자도 여기 왔던 거 기억이 예, 나요. 맞습니다. 네, 승지원이라는 이 장소 자체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삼성의 그 전략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삼성이 지금 반도체 소자를 잘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네. 하지만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거나 이것을 합쳐서 이제 하나의 컴퓨터 패키지를 만드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자동차라는 것도 결국 산업의 중심이 기계공학 중심의 산업에서 전자공학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자동차로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삼성이 이것에서 뭔가 컴퓨터 패키지를 벤츠에다 공급을 하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지 않나, 이런 전략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벤츠 회장을 직접 맞은 이재용 회장 차 벤츠 타고 온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사실 삼성이 그동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아픈 손가락인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고 이건희 전 회장, 선대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자동차 사업 하고 싶었는데 포기가 사실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벤츠 회장을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좀 만나고 이런 모습이 앞으로 삼성이 자동차에 좀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그런 수건 사업이긴 했지만 네. 과연 다시 자동차 자체를 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은 듭니다. 다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전기차라는 어떤 제품은 과거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이제 차원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에 네. 와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렇죠. 네. 이제 내연기관의 자동차라는 건 그동안 뭐 기계공학적인 엔지니어들이 기술 개발 통해서 이제 엔진 개발을 하고 그와 딸려 있는 수많은 이제 부품 공급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3만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랬던 어떤 산업의 기반이 전기차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 개수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뭐 엔진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가 없고 단지 필요한 것은 이제 일단은 이제 배터리겠죠.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화학 엔지니어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자 제품이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고 전자적인 어떤 부품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이제 핵심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생산 기반의 시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노동 인력들이라든지 완전히 이제 대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성, LG, 벤츠의 만남은 그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상징하는 어떤 네.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게 사료가 되고요. 네. 삼성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망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서 아마도 어떤 팩토리의 어떤 스마트화, 결국 인공지능, 기계 이런 전자적인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것이 아마 삼성의 어떤 수건 사업일 것 같고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AI, 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보이는데 방금 전에 나온 화면은 고 이건희 회장의 모습도 막 보였었거든요. 사실 진짜 고 이건희 회장은 정말 자동차 마니아였잖아요. 생각해 보면 한 70살까지도 레이싱을 직접 했다 이런 얘기가 화제도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은 여러 가지 자동차 매니아죠. 직접 자동차를 조립 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전문가였다. 그래서 이제 1995년도에 삼성 자동차를 설립을 하죠. 네. 이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2년 후에 IMF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는 삼성 자동차가 그 IMF의 그 타격을 받아서 결국 자동차 산업을 접었는데요. 네. 일단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도 자동차 산업의 꿈을 안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이거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약간 레이싱복을 입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자동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재용 회장도 또 자동차 매니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자동차는 정말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제2의 거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40년 전에 나온 미국 드라마죠. 정격 제트 작전. 그 자동차가 말도 하고 막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사람과 그러면서 이제 악당도 물리치고.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재미로 봤지만은 앞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저희와 감정까지 나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뭐냐면 전기 자동차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직접 자동차 기계를 생산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데 삼성이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세계도 AI와 같이 맞물리면서 산업 자체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강민욱, 김태봉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